요즘 예전보다 마음이 덜 흔들린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들뜨지 않고 불편한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마음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무뎌진 건 아닐까? 감정이 줄어든 건 아닐까?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 상태를 무감각이나 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안정의 단계로 보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는 잠시 불편했다가 다시 평온해집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반응, 말 한마디, 관계의 온도, 미래의 결과까지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마음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이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안정에 가깝습니다. 요즘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고 싶어졌다면, 세상 일에 덜 반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삶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안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스토아 철학을 통해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덜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떻게 삶을 가볍게 만드는지를 차분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씁니다. 상대의 말투, 타인의 평가, 이미 지나간 선택,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 머리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현상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불안해질수록 통제 범위를 넓히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확실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것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문제는 이 붙잡음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면 결과는 늘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정말 내 몫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구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생각, 태도, 반응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신경 쓸지. 반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행동, 이미 지나간 시간, 미래의 결과입니다. 이 구분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있던 일이 이제는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상태를 무감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쓸 곳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가능해질수록 마음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자기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도 중심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분이 감정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왜 분노와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예전만큼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기쁜 일에도 금방 들뜨지 않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하루 종일 마음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보면 감정이 조금 더 제자리를 찾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이 생기는 과정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사건에서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감정이 따라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차이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생각을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덜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이 판단을 조금 늦출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말을 듣는 순간 곧바로 의미를 붙였습니다. 무시당했다. 나를 가볍게 본다. 이건 분명 문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반응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이건 그 사람의 말이다. 이 의미를 내가 꼭 받아야 할까? 이 틈이 감정을 바꿉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상태를 자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의 방향을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판단이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지만 회복이 빨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가던 감정이 이제는 몇 시간 안에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감정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감정과의 거리가 조정된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리는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 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감정의 안정이 관계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왜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바뀌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매번 마음을 확인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덜 신경 쓰게 된 걸까? 관계에 소홀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 변화를 무책임이나 냉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위치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라고, 내 감정을 대신 정리해 주길 은근히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클수록 관계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집니다. 스토아 철학은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서로를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관계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해집니다. 상대의 삶과 내 삶이
분명히 나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관계는 훨씬 편해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좌우되지 않고 연락의 빈도가 내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따뜻하게 다가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용히 물러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상태를 차가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내 불안을 달래는 존재로 쓰지 않겠다는 태도, 내 감정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생기면 관계는 덜 흔들리고 덜 소모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관계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은 공허함이 아니라 여유에 가깝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어도 지치지 않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스토아 철학이 인생의 후반에 특히 잘 맞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증명해야 할 것도 많고 얻고 싶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주 바깥으로 향합니다. 결과, 평가, 반응, 비교. 이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리듬은 조금씩 바뀝니다. 무엇을 더 얻기보다는 무엇을 덜 가져갈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스토아 철학은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스토아 철학은 삶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쓰지 말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꿀 수 없는 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지나간 시간, 이미 형성된 관계, 몸의 변화, 세상의 흐름, 이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하려고 하면 삶은 금방 지칩니다.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삶을 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방향을 정확히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태도, 오늘의 판단, 오늘의 반응입니다. 이 선택에만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스토아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생활의 태도가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생활 방식이 됩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삶의 소음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이 구분되고 가져가야 할 걱정과 놓아도 될 걱정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이 조용함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 왜 지금의 삶에 충분히 어울리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토아 철학을 통해 왜 마음이 덜 흔들리기 시작하는지, 관계의 거리가 왜 편안해지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폭이나 무감각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아무 일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진 상태도, 감정이 없어지는 상태도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음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삶은 눈에 띄게 단순해집니다. 모든 말에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야 할 선택과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 자연스럽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이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중심은 더 중요해집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의 반응이 달라져도 내 판단과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선택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이 자유가 생기면 삶은 덜 소모되고 관계는 덜 지치며 하루는 조금 더 가볍게 지나갑니다. 지금의 당신이 예전보다 조용해졌다면, 덜 반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삶을 내려놓아서가 아니라 삶을 정확히 붙잡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언가를 당장 바꾸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지금의 상태가 충분히 괜찮다는 시선 하나를 전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처럼 인생의 후반에 찾아오는 마음과 관계의 변화를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을 통해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는 이런 조용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작은 신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요즘 마음이 덜 흔들리면서 오히려 편해진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느낌을 한 단어라도 괜찮으니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